어른 대접을 받으려면요.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 3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70대 남성이요. 같은 버스 안에 있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을 해서요. 만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추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결국 이 남성은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10대 여학생을 세상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저 여학생 충격이,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7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볍게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등하교를 하면서 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버스를 타야 되고 비단 저 70대 남성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혹시 나를 강제추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사진에 찍혀 있었다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까? 이 사람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가 네.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증거로 보여줬어요. 네. 뭐 거기에는 뭐 그 만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 그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비난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족을 좀 다뤘어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 충동적으로 손이 갔어도 그 손은 나쁜 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마치 그 여학생이 자신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거든요. 이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범죄자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네. 만약에 그 범행하다 걸리게 되면 성폭행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네. 또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떤 그 유발 행위가 있었다고 네. 전가하는 그 행위를 그냥 전형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몹쓸 짓을 하고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이 사람은요. 70대를 하더라도 제가 이 말을 해야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더 제가 화가 나는 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 사람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의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저는요. 자기 손녀뻘 되는 애한테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썼는지 몰라요. 탄원서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왜 이런데요 진짜?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자기가 손이 간 것도 인정했고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못쓸 짓을 했으면 사과하고 정말 손이 발이대로 빌어도 될까 말까인데 도리어 이 여학생한테 꽃뱀인 것처럼 표현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이 보고 화가 정말 2배, 3배가 났을 거라고 보면 저런 분이 저런 사람을 참 좀 뭐라고 말을 제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자기 죄나 반성하세요. 남한테 꽃뱀이니 뭐니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입에 담기도 추악스러워서 진짜 말하기 싫습니다만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 김복준 의원님 이게 탄원서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이게? 꽃뱀이 아니기를 기원한다는 얘기는 꽃뱀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지금 그 어린 여학생한테 본인이 가해를 해놓고 지금 전가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명백히 이건 2차 가해고요. 아하. 나이가 78이면 에이 참 이거 방송이라 적절한 언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78 정도 되셔가지고 이런 사고로 살아오셨다면 이분의 걸어온 길이 보이고요. 이분 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게 교도소에서 좀 응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재판부도 뭔가 사람입니다. 재판부도 사법부 이전에 사람이니까 뭔가 정말 중벌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1심 재판부는요. 이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볼 때 이 진지하게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월. 아니 저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죄일도 나쁜데 이게 징역 1년 6개월이 이게 적당합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요즘 재판부가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행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70대 노인 같은 경우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이걸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통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혐의까지 다 같이 이제 재판부가 좀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월이 선고가 됐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복주 의원님, 예.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상습입니다. 상습적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1년 6월 뭐 양재민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좀 객관적으로는 좀 불만이 많지요. 이 사람 여전히 뭐 계속 항소했지만 대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 한 범죄는 이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많고 네. 또 아이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 내내 무슨 꽃뱀 소리 해가면서 아이한테 2차 가해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처벌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1년 6월에 사실 실형을 준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어지간한 범죄는 78세 고령이면 실형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세임에도 불구하고 1년 6월에 형을 줬다는 것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 이제 80세에 나와서 80세에 나올 거예요. 80세에 나와서 이 버릇을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기적이 정말 내려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